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포나무 학교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8일 작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 꽃이 좀 빨리 피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곳 상주에서 4월 12일경에 꽃이 폈는데 오늘 4월 8일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그 꽃이 빨리 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초록으로 꽃이 펴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죠. 그래서 앞으로 한 5일 정도면 이제 인공수정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번 달 그 4월 15일경에 저희 포포나무 학교 이 농장에서 인공수정 및 지난번에 그 오지 못하셨던 분들을 생각해서 접목교육, 이번에는 아마 눈접까지도 같이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그 다음에 이제 그 적화하는 거, 봉기 씌우는 거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매년마다 봄마다 이루어지는 교육이지만은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새롭게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중복되는 교육이지만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포포나무 기르는데 어려운 점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수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그 모든 과일들, 뭐 복숭아, 사과, 뭐 배, 거의 다 대부분이 지금 보시는 이런 수영을 다 했습니다. 포포나무도 저희가 처음에 그 도입해서 정확한 그 수영 잡는 법을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요 가지가 이만큼 자라면 여기서 잘라서 가지를 받는 거, 요것도 조마치 자라서 여기서 자르고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가지가 많아지고 가지가 약해집니다. 가지가 길어지고, 그래서 나무의 양분 쓰임새도 균형이 좀 잡히질 않고, 또 이 대가종 포포 같은 경우는 워낙 열매가 무겁다 보니까 이 가냘픈 가지에는 다 가지가 휘어버리죠. 요거 보시면 요거 작년에 여기 열매 달렸던 자리입니다. 가지가 많이 휘어졌습니다. 휘어지다 보니까 꽂는 발달이 약합니다. 요거 보십시오. 요거 작년에 여기가 열매 달렸던 자리 아닙니까?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휘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발달이 약하죠. 그래서 다 이렇게 붙잡아 매주고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그 포포나무는 열매가 달렸을 때 열매가 무거워서 가지가 휘어지면은 그 가지는 내년에는 별로 쓰질 못한다는 거. 가지가 처지게 되면은 눈도 세력도 약하고 눈도 늦게 나오고 쓸모가 없다는 거. 이거 보십시오. 눈이 나왔지만은 조금 왔습니다. 작고 휘어지고. 그래서 포포나무는 우리가 과거에 수용을 잡을 줄 몰랐을 때 그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이 일반 과일처럼 여기서 자라 올라와서 잘라서 가지를 이렇게 받는 거, 이런 방식은 그 나무만 커지고 과분무하게 되고 가운데 비게 되고 자리만 차지하고 영양 소모가 많고, 정작 과일이나 신초가 자라는데 써야 할 양분이 여기저기 분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일종의 보급로가 길어지는 거죠. 그럼 열매가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포포나무 학교에서는 그 새로운 그 수영 잡는 방식을 그동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게 이제 하나가 이런 방식입니다. 요 보시면 밑에서 기둥이 4개 올라온 걸 기둥을 잘라서 가지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주간이 좀 많아졌다는 얘기죠. 주간처럼 이게 거의 다 주간입니다. 근데 주간을 자르진 않았습니다. 그대로 받아 다 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지들이 다 짧습니다. 결과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필요없는 가지가 많아지질 않고 필요없는 가지가 적어지고 양분 이동로가 짧아지고
결과지가 짧아지고, 우리가 신초 전정할 때, 결과지 전정할 때 항상 단가지 짧게 만드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일들은 단가지 전정, 신초 전정. 신초 전정이라는 거는 신초에서 나온 달린 과일이 맛있다, 그래서 신초 전정을 하는 거고, 물론 묵은 가지도 달리겠지만 항상 작년에 나온 새로운 가지에 달린 과일이 맛있다, 그래서 신초 전정. 그 다음에 단가지 전정, 결가지가 짧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그 과수나무들의 전정은 신초 전정은 단가지 전정, 이런 식으로 그렇게 법칙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포포도 같은 과일 나무다 보니까 열매가 이 가지가 길게 매달린 것보다 짧게 매달린 거에 열매가 크고 맛있습니다. 새로운 또 가지, 작년에 나온 거지. 포포는 또 다른 점이, 다른 과일들은 재작년에 나온 가지, 작년에 나온 가지, 3년 전에 나온 가지 다 매년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지만은 포포는 항상 작년에 나온 가지에만 꽃이 핍니다. 재작년에 나온 가지는 자리가 꽃이 안 핍니다. 항상 묵은 가지는, 포포는 꽃이 안 옵니다. 잎도 안 나옵니다. 그냥 통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포포는 전정을 해야 되는데, 매년마다 이런 가지를 받은 전정이 아니라 갱신 전정입니다. 갱신 전정. 가지를 자르고 가지가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놀게 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면은 여기를 잘라서 가지를 새로 받는 거, 갱신 전정. 갱신 전정 한 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밑에 가지가 길어서 눈을 하나씩 잘랐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이렇게 하나씩 3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 포포나무가 하는 갱신 전정입니다. 이 가지가 이렇게 길어져서 여기는 다 비어 있고 끝에만 달리다 보니까 점점 길어지고 줄을 매줘야 되고 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지고, 그래서 이 현재 여기 이 가지가 한 2m 정도 자랐는데, 그래서 이 정도 2m 정도 되기 전에 눈을 하나 남겨 잘라서 가지를 새로 받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갱신 전정입니다. 포포는 이렇게 갱신 전정을 해도 가지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 눈을 하나나 2개 남기고 받아서 그 중에서 하나만 받아 키우시는 거, 하나 잘라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자른 건데 올해 다 꽃눈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에 잘랐다 그래서 뭐 1년 휴경이 아니라 작년에 작년 봄에 잘라도 다음 해에 또 꽃을 달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이렇게 필요없는 가지가 길어진 나무들은 과감하게 한 나무에서 전부 다 자르시면 수확할 게 없으니까 평균적으로 한 3개 이렇게 잘라서 밑에 가지를 새로 받는 거, 결가지를 새로 받는 거, 갱신 전정,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수영이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과일 기르던 나무씨로 이렇게 좀 자라 올라오면은 여기서 잘라서 가지 새로 받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요것도 보시면 올라왔는데 여기서 잘랐죠, 자르고 다시 받았죠, 이런 방식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방식, 이렇게 단가지, 결가지를 짧게 받는 방식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수영을 낮게, 그 필요없는 가지가 많이 줄어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그 수영을 잡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